핫한 트렌드를 알려드립니다. 하트 벌스입니다. 네, 와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4월이 끝이 났어요. 맞아요.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반이 다 와갑니다. 나이는 왜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그게 더 슬프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 시장이랑 너무 다르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진짜 S&P는 사상 최고치고 이상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공매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공매도를 뭐 우리 이제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그래 공매도는 우리 생활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이제 작년에 한번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한번 이제 패닉셀로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사실 공매도가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내 생애 첫 공매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주말 쉬고 나면 맞아요. 바로예요. 바로입니다. 수요일에 쉬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죠? 우리 일은 쳐도 주식 시장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첫날 좀 시장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게 그거예요. 공매도는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해야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수가 떨어지고 약간 이 거래일 동안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유지가 되면 공매도들은 지금 미소를 짓겠죠. 뭐 기관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어차피 지금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은 워낙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공행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또 무난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대형주 갖고 계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공매도가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부분 재개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서 이제 재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 공매도로 인해서 주식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매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동영상 강의 시청률이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그래도 저도 한번 뭐 하셨어요?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영상 보세요. 그 진짜 뷰수가 장난이 아니래요. 저도 찍으려고요. 공매도를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쵸. 그게 이제 이때까지는 좀 막혀 있었잖아요. 막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 하락할 때 우리도 좋아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접근. 약간 코인처럼 새롭게 공매도만 하시는 분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스마트해졌어요. 맞아요. 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지하철에서 주식책 읽으시고 다 강의 보시면서 공부를 막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다음 주는 오히려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공매도가 돼도 전부 다 돼도 저는 시장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향 계속 할 것이다. 네, 저는 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외에도 그냥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공매도를 해도 저는 시장은 무조건 상승한다에 지금 한 표를 두고 있어요. 상승장에 베팅을 거시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공매도를 지금 재개를 한다면은 하락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버스를 사는 건 어때요? 인버스를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공매도를 해서 특정 이슈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수가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200 이런 거 관련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이제 빠지면은 좀 지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수급이 이미 한 2주 뭐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2주 정도 전부터 공매도니까 대형주 이제 좀 빼자, 현금화를 좀 해놓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수가 있죠.
왜냐면 중소형 쪽이 요즘 핫한 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매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떤 걸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보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군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채널은 이제 진단 키트를 많이 하시니까 진단 키트 종목을 그 HTS를 켜셔가지고 대차 잔고 보면은 거의 바닥이에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하셨나요? 역시 준비성이 엄청나십니다.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 대형주들 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200 종목이라든지 150 종목 같은 경우는 대차 잔고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비중이 뭐 거의 과거에 비해서 뭐 80% 늘어난 종목도 많고 뭐 거의 이제 상위 탑 친구들은 거의 60에서 80 사이가 기본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차 잔고 켜보시면 이게 아예 밑으로 내려가 있다가 완전 솟아있거든요. 네. 거의 상단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이제 빌려주면은 대차를 빌려주면 그 이자를 받잖아요. 그거를 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팔아놓고 밑에서 사서 갚으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을 얻는 게 공매도니까 그 부분을 노리는 게 진짜 많구나. 그래서 그 대차 잔고가 있다고 무조건 공매도로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대차 잔고 쪽을 일단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대차 잔고 쪽을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대차 잔고가 뭐 무조건 다 공매도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차익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네. 무조건 대차 잔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대차 잔고 비율이 3월 말 대비 1%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젠 1등이에요. 맞아요. 시즌이랑 네. CJCB 높아요. 네, CJCV 2등이에요. CJCV 저와 마이너스거든요. 진짜. 갑자기 마음이 또 아파지네요. 네, 그리고 네, 괜찮습니다. 다원시스, 파트론, 헬릭스미스 뭐 이렇게 있는데 오뚜기도 있고요, 메디톡스도 있고요, KT 통신 서비스인데도 이해가 떨어질 게가 있나요? 뭐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좀 신기한 거죠. 너무 좀 신기하다. 왜냐면 이제 공매도 같은 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고점에 있는 200, 150 종목을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 저점에 있는 거 떨어뜨리고 싶어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차트 보시면서 좀 고점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고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다 하시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죠. 대응을 좀 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 업종별 대차 잔고 비율 변화 보면요, 통신 서비스업이 높아요. 신기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통신 서비스업이 왜 높지? 올라간 것도 없는데? 생각을 좀 했는데 이제 올리려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올리려고 하기에는 사실 그냥 사서 올리는 게 제일 편하죠. 굳이 물론 뭐 쇼커버링으로 한 방에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단타를 떨굴 때 보통 그렇게 하는 편인데 굳이 좀 이게 묵직한 종목을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사실 저도 통신 서비스 쪽은 제가 이제 저도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 증감을 봤는데 뭐 삼성전자, 뭐 카카오네이버 뭐 이런 쪽이 CJCV 이런 애들이 높았지 통신 쪽을 모르겠어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주말 제가 이거 리포트를 넘겨드릴게요. 네, 이거 주말 동안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와니머니 구독자분들에게 썰을 풀어주시는 걸로. 또 숙제가 늘었네요. 네, 숙제가 많이 늘었고 KMW도 많다네요. 맞아요. KMW 맞아요. 5G 관련된 종목들이 은근 또 진짜 5G 왜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질 수 있는 흔들기가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올랐다가 좀 많이 눌린 상황에서 또 좀 오르다가 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차트가 무너지기가 좀 쉬운 상황이고 패닉셀이 나올 수 있는 데서 사실 공매도가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흔들기가 들어가면 분명 이제 버티다가 신용이라서 이제 집어 던지시는 분들이 분명 생기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
멘탈이 깨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막 그냥 참으면은 매도하면 내 거 아니야. 뭐 수익도 마찬가지지만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마치 내가 벌써 이미 손해를 엄청 본 것처럼 막 이제 엄청 괴롭고 힘들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물량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공매도 너무 야속하다. 5G 마음고생 진짜 길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공매도는 돈을 벌려고 또 그 사람들이 또 하는 거 그분들이 또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이라는 게 어쩔 수 없죠. 내가 고점에서 팔려면 고점에서 누군가 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로섬 게임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은별님 굉장히 네. 그 단타 잘 치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누군가를 재물로 삼고 계신 거죠. 내 재물은 기관이다. 기분이. 개츠한테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보면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게 네. HMM. HMM. 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HMM은 저는 업황 때문에 괜찮나요? 네, 저는 게임스탑처럼 잘못 들어오면은 공매도가 엄청 혼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고 있죠? 네. 혼날 준비하시고 들어오세요. 네, 그게 그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진 않거든요. 건설주도 있네요. 건설주도 업황 좋지 않나요? 건설주도 제가 봤을 때 혼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네. 건설주도 긍정적인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내년이 대선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건설주로 하기는 사실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이분들 그러면은 14개월 쉬고서 좀 감을 잃으셨나 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제가요. GS 건설도 지금 상위에 좀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네네. 하나솔루션이나 뭐 LG 플러스 KT가 좀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KT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엔터 쪽도 있고요. NHN에서 한국사이버결제도 있어요. 사이버 결제. 근데 결제주들도 지금 약간 그 타이밍이긴 해요. 투자를 해볼 법한 타이밍이긴 한데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려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차트가 깨지면 한번 밑박스권까지 눌리면 약간 하방이 열려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단기적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를 장기로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공매도가 무조건 패배할 겁니다. 장기로 갈수록. 근데 단기로는 가능하죠. 단기로는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흔들기 하면서 하면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레버리지처럼 그러니까 인버스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약간 그런 단기적인 부분으로 낙폭을 잡아가는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이 외국인이 지금 연일 나가고 있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수급적인 부분은 좋아질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해외 쪽에서 굉장히 공매도를 치기 편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급은 좀 괜찮아질 거고 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200이랑 150, 코스닥 150에 없는 공매도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들을 좀 집중적으로 더 단기로 하실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차피 수급들이 좋아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정도는. 네. 그죠. 그러니까 중소형 개별주들이 지금 계속 연일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호텔신라도 지금 여기 이름이 있거든요. 네. 호텔신라는 최근에 한번 우선주가 한번 날아갔죠. 네. 그것 때문에. 그거 플러스 알파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호텔신라도 보면 차트가 아직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공매도로 눌러주면은 오히려 우리는 공매도 한번 당한다고 치고 저점에서 사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저점에서 사면은 미소 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도 밑에서 길 때 그냥 지금 담아놓으면 무조건 돈 번다. 그치. 오늘도 좋잖아. 완전 날라가거든요. 거기서 한 3배, 4배 올라가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많아요. 하이트진로도 예전에 해갖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익했고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해서 밑에 바닥이 있는데 뭐 호텔신라가 설마 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공매도로 눌러주고 감사합니다 그냥 하고 밑에서 그냥 잡아가지고 물량 모아놓으면 공매도도 뭐 영원히 떨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그대로. 요즘 이렇게 시장 보니까요 좀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현금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아니면은 수익을 많이 내놔서 언제든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사실 예수금을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뭐
한 30% 일단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럼 뭐 한 10% 빠져도 20% 네. 그냥 정리하고 네. 그럼 이제 수익 남은 거에서 더 돈이 더 붙어갖고 내가 뭐 추매를 하든 네.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다 마이너스다. 이러면 좀 사실 좀 힘들죠. 그렇구나. 그래서 현금 비중 확보가 요즘 시장이 다시 또 중요해졌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산 거는 현금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수가 굉장히 좋은 시점부터 이제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놓자. 현금을 좀 보유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사실 아시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타를 칠 수 있는 거고, 맞아. 현금이 있으면은 무조건 깡패입니다. 주식에서는. 왜냐면은 우리가 예측을 하죠. 이 섹터가 갈 거다. 이 섹터가 좋으니까 오늘부터 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하기도 하지만, 뭐 시세가 좀 약간 나오더라도 사실 오늘 철강 쪽도 뭐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 시초에 그냥 같이 그냥 따라 들어가서 다소 위에서 시작을 해도 일단 한번 시세 뭐 3분이든 5분이든 시세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까면 무조건 수익을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현금이 있으면 아무리 장이 어려워도 매일매일의 등락폭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생기는데 이게 물려 있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려 있으신 분들 그러면 매도를 하고 다시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대응을 하시려면은 그 비중을 조금씩은 덜어내셔가지고 약간이라도 현금화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임박을 하면 항상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도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사야지 올라간 다음에 아쉬워할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것 같은 뭐 실적 시즌에서 사실 실적주 좋은 애들은 이미 눈에 보였고 그런 애들을 예초에 잡았어야 되는 거죠. 이 임박해서 잡으면은 항상 고점이다. 똑같이 공매도가 오고 있으면 현금화를 할 거면 미리 해놔야지. 물론 그 이제 기회비용이 아까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안 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계좌가 마이너스라면은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해보시면 오히려 더 낫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공매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걱정하시는구나 생각도 드는 게 전화 상담할 때도 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공매도 물어보고 특히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반영이 되는 것처럼 거의 한 2주일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진짜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조금 더 미리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그 빠진 폭을 좀 손실폭을 줄이고 나오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네. 셀트리온은 밑바닥에서 자라가는 관점으로 가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셀트리온 셀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공매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제일 좋은 바이오 또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레키로나 주가 이제 대량 공급이 나오면 또 달라지겠지만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안 됐을 때 어떡할 건데 라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신제품들이 조금은 해롱해롱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 장률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기대 수익률이 없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기회비용을 위해서 도망갈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매도가 갑자기 등장 재물로 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그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어차피 앞으로 함께 할 거거든요. 적응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뭐 과거에 사람들 다 수익 봤어요. 공부도 전부 할 때 수익 잘 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 없고 시장 자체는 저는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고 뭐 산업이 계속 성장하면 지수는 따라서 성장하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단기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엉덩이 얻어 맞았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인 거지 뭐 지금 안 팔아서 뭐 큰일 났어요, 뭐 투자 망했어요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니까 그 정도로까지는 뭐. 그렇다면 와니머니에게 공매도란? 기회다. 지금 카메라로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셨습니까? 눈빛이 지금 갑자기 이글이글 해주시면 기회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 기회예요. 왜냐면은 공매도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형주를 잡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시점이 터졌을 때 남들이 팔고 계속 떨궈 줄 때 네. 이때가 그래서 현금을 줍줍스. 그렇죠. 주우려면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전 기회 토론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매도란 공매도란? 생각해본 적 없는데. 아니 주제가 공매도인데 공매도란 정말요? 한번 제 생각을 해서 댓글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댓글 남겨주시고요. 공매도란 무엇일까? 저희가 사실 요즘에 그 장기적인 것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 트레이닝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사기 때문에 떨어져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갈 건데 네, 그래서 갈 건데 뭐 그래 뭐 내가 떨어지려면 떨어져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써요.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투자한 종목에 자신 있고 네. 산업에 자신이 있으면 사실 공매도를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을 좀 세워가지고 내 종목 좋고 내 종목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불안하는 거는 투자할 때 정말 그죠? 머리 다 빠집니다. 저 예전에 처음에 투자할 때 그냥 막 사람들 좋다 그러면 막 뇌동매매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막 머리가 빠지고 막 그죠.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 상황이 다 다양하시지만 어쨌든 매수하신 종목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잘 될 겁니다. 네.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요? 네. 제가요? 제가 도와주신다고? 우리 구독자분들. 난 내가 공매도를 막는다고. 저는 그런 힘은 없습니다. 네. 우리도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이제 또 답답하신 분들에게 또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대차 잔고 확인하고. 대차 잔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신주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통신주 그 연구 결과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막 피곤해지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벌써 거의 20분 얘기했거든요. 네, 엄청 열심히 떠들었네요. 여러분들 이기십시오. 이깁니다. 네, 이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셨나요?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네, 많이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고 와서 목이 풀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네. 완전 아나운서 같아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낯서시죠? 네, 제 방송 목소리입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주말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월요일 그냥 마음 편안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핫한 트렌드를 알려드린다. 하트! 벌써 많이 원입니다. 안녕!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뭐예요?